92. 한미전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미지금으로 계산되어 있는 다음 캐피탈에 대한 할부금은 차량을 구입해서 발생한 것으로 매월 예정 상환 일에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보통예금에서 이체되고 있다. 1월 상환 예정분만 회계 처리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이 1월 3일 날짜니까 1월 달 것만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죠? 1월 3일 날짜입니다. 1월 3일 날짜에 할부금이 토탈 할부금이 120만 원인데 원금이 109만 원이고 이자가 11만 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예금에서 나가는 게 일단은 12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120만 원. 조금 더 입력할 수 있는 시간 줄게요. 차분에는 미지급금. 미지급금에는 거래처가 들어가야 됩니다. 원금이 109만 원. 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돼요. 이자 비용이 11만 원. 일반 전표입니다. 2번. 당사는 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보통주 5천주, 백명가 1,000원. 자, 5천주 1,000원이고 500만 원이에요. 주당 1,500원에 매입해서 소각하고 소각의 동그라미. 소각의 동그라미. 무조건 감자입니다. 소각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차변의 자본금이에요. 소각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차변의 자본금이에요. 그래서 차변의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액이니까 500만 원이죠. 5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얼마에 매입 소각했다고 나와 있냐면 1,500원에 매입 소각을 했으니까 750만 원이 돈 나갔어. 750.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각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감자가 되는 겁니다. 차변의 자본금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결론부터 여기 볼까요? 차변의 자본 500만 원 감자하면서 대변에 보통예금이 750만 원 나갔으니까 차변이 부족하죠. 차변이 부족하면 뭐죠? 감자 차손인데 감자 차손을 쓰기 전에 뭘 먼저 확인을 해보라고 그랬죠? 감자 차익. 감자 차익이 있으면 감자 차익을 먼저 정리를 해줘야 돼. 감자 차익이 얼마 있어요? 130. 감자 차익 130만 원 있으니까 나머지 120만 원만 감자 차손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120만 원만 감자 차손. 일반 전표 문제고요. 6월 3일 날짜. 6월 3일 날짜. 자, 회사는 미국의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3만 달러의 제품을 직수출하였다. 수출대금 중 3천 달러는 5월 10일에 계약금을 수령해서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으나 원화로 환가하지는 않았다. 그게 중요한 거야. 원화로 환가하지는 않았다. 제품 선적은 6월 3일에 이루어졌고요. 수출대금 잔액은 회수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16번의 수출이죠. 일단은 16번의 수출입니다. 분계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 미리 받은 돈이 있죠. 여러분들 잠깐만 일반 전표 5월 10일 날짜 들어가 볼래요? 미리 받은 돈 일반 전표 5월 10일 날짜 들어갔어요? 선수금으로 돼 있지, 그치? 금액은 3,000달러 곱하기 문제집 보세요. 3,000달러 곱하기 5월 10날의 환율이 1,200원이기 때문에 360만 원이 있을 거야, 그지? 차변의 선수금이 360. 차변의 선수금이 360. 나머지는 아직 못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래요. 나머지는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자, 이 외상 매출금의 금액은 몇 달러이냐면 3만 달러 중에 3천 달러는 받았으니까 27,000달러죠. 27,000달러 곱하기 6월 3일의 기준환율이 1,100원이에요. 1,100원. 곱해보세요. 27,000달러 곱하기 1,100원. 얼마 나올까요, 그러면? 2,970만 원. 차변에 선수금 360만 원. 대변에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27,000달러 곱하기 1,100원에서 2,970만 원. 대변의 제품 매출은 여기 보세요. 얘는 선적일의 기준환율이에요. 선적일의 기준환율이 됩니다. 선적일의 기준환율 3만 달러 곱하기 선적일의 기준환율이 얼마? 1,100원이에요. 3,300이에요. 3,300. 제품 매출 3,300. 차대변이 안 맞죠, 그쵸? 차대변이 안 맞아요.
차변은 얼마인데? 차변은 얼마죠? 3,330인데 대변은 3,300이니까 대변은 30만 원만큼 차이 나죠, 그쵸? 외환 차익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외환 차익. 자, 여기 잠깐만 설명 들어보세요. 제품 매출한 거는 선적일의 기준환율로 따지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치? 3만 달러 곱하기 선적일의 기준환율이 1,100원이면 3,300이지, 그치? 근데 돈을 미리 받는 바람에 1,200원에 받은 거 있잖아. 잠깐만 여기 봐요. 그냥 어렵지 않게 선적일의 기준환율이 1,100원으로 매출에 인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 물건 파는 날의 환율은 1,100원. 근데 돈을 미리 받는 바람에 재수가 좋았죠, 그쵸? 1,200원 받은 게 있잖아. 100원만큼 이득이죠, 그쵸? 100원 곱하기 미리 받은 건 3,000달러, 그쵸? 그래서 30만 원이 이익이죠. 외환 차익이 30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아까 내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원화로 환가지 안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쵸? 원화로 환가지 않았으니까는 그냥 공급가액란에 어디다 써야 되나? 얘는 공급가액란에 공급가액에 얼마를 입력을 해줘야 되냐면 3,300만 원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3,300만 원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VAT 신고서에 영세율 6번에 좀 크게 쓸게요. 잘 봐. VAT 신고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9번의 합계. 이 9번의 합계가 과세 표준이란 말이에요. 9번의 합계가 과세 표준이에요. 6번이 영세율 기타입니다. 영세율 기타. 이 과세 표준을 구할 때 선적일의 기준환율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선적일의 기준환율이 과세 표준입니다. 단 선적일과 한가일 중 한가일이 빠르면 한가일의 기준환율. 혹시 수출실적 명세서 작성했던 거 기억나요? 수출실적 명세서 작성할 때 내가 그랬잖아. 선적일과 환가일 중 한가일이 빠르면 환가일의 환율을 입력했던 거 기억나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이 문제는 환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환가를 하지 않았으니까는 그냥 선적일의 기준환율이에요. 선적일의 기준환율이 과세 표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적일의 기준환율이 과세 표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즉 여기에 얼마가 와야 되냐면 3,300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3,300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반영이 되려면 매입 매출점 입력할 때 16번의 수출 이렇게 하고 공급가액란에 입력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급가액란에 3,300 이렇게 입력을 하면 3,300을 입력하면 영세율 기타란에 3,300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요 과세 표준은 선적일의 기준환율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야. 선적일의 기준환율. 단 선적일과 환가일 중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의 환율이 기준환율이 과세 표준이 된다. 근데 여기를 환가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선적일의 기준환율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선적일의 기준환율. 즉 3,300. 그러면 여기 3,300이 가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여기 봐요. 5월 10날 3,000달러 계약금을 수령을 하고 환가를 했어요. 환가를 했다라고 나오면 분계는 똑같아요. 분계는 똑같습니다. 잘 봐요. 분계는 똑같아요. 대변에 제품 매출 3,300. 차변에 선수금이 360. 외상 매출금 2,970. 외환 차익 30. 똑같아요. 근데 공급가액란에 입력을 할 때 과연 얼마를 입력을 해야 될까?
공급가액날 입력을 할 때. 한가 했다고 그랬죠, 그쵸? 그러면 잘 봐요. 선적일과 한가일 중 한가일 빠르면 한가일의 기준환율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한가일의 기준환율 요거잖아, 그지? 맞아요? 요거. 이거는 한가 했어, 안 했어? 안 한 거지, 그치? 두 개 더해준 거. 한가한 거 다 한가를 하지 않았잖아, 그치? 계약금만 한가했단 말이에요. 요게 과세 표준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선적일의 기준환율 과세 표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한가하는 거는. 자, 다시 한번. 이 문제는 한가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치? 그냥 선적일의 기준환율이 과세 표준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이거 한가했지, 그치? 그럼 이거 한가한 거랑 한가하지 않은 거는 그냥 선적일의 기준환율이 되는 거고.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은 얼마가 될까? 이렇게 두 개 더해주면은 3,330만 원이 공급가액날에 입력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 3,330만 원이 오는 거야. 얘가 3,330이 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3,330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때는 잘 봐요. 이때는 공급가액날에 입력하는 거랑 분계가 다르겠네, 그지? 이게 중요한 거야. 얘는 공급가액날에 3,300만 원을 입력하지만 얘는 공급가액날에 얼마를 입력을 해야 된다고 해요? 3,330을 입력을 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죠.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가를 하지 않았다. 우리 전산증 2급에서는 이런 문장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수출 실적 명세서 때 배웠잖아, 그지? 둘 중에 빠른 날을 기록해라, 그지?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과세 표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공급가액날에 입력하는 분계는 똑같은데 공급가액날에 입력하는 게 다릅니다. 조금 이따 입력할 때 한번 해보시고 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4번 분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분기는 12월 31일 분기예요. 4번 분기는 12월 31일 영업부서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메리랜드로부터 화물차를 임차를 했어요. 여러분, 화물차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지. 승용차 임차하는 건 불공이에요. 승용차를 임차하는 건 불공인데 화물차를 임차하는 것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원리용료는 다음 달 5일에서 통장에서 이체되며 전자세금 계산서를 만일 날짜로 수취를 했습니다. 비용으로 이게 처리할 거 51번의 과세죠. 51번의 과세고요. 차분의 임차료가 200만 원이고요. 차분의 임차료 200만 원, VAT 대금금이 20만 원. 대변에는 다음 달 5일에 지급되니까 안 주죠? 미지급금이 22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됩니다. 미지급금이 220만 원. 마지막 분계는 자, 이거 한 번만 더. 한가를 하지 않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분계만 이렇게 잘 해주시면 돼요. 공급가액날에 3,300만 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선적일의 기준환율을 다 선적일의 기준환율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3,30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출 실적 명세 작성했듯이 선적일과 한가일 중 빠른 날 환율이 입력했었지. 그게 과세 표준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선적일과 한가일 중 빠른 날 한가를 했으면 얘가 빠른 거지, 그치? 예. 나머지는 선적일의 기준환율 두 개 더해서 공급가액날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점심력을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력한 거 맞춰보세요. 일반 전비기를 3일 날짜입니다. 차변에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다음 캐피탈이 들어가시면 되겠죠? 금액은 109만 원. 또 차변에 이자 비용 11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4월 10날짜입니다. 4월 10날짜 차변에 자본금 금액은 얼마라고 그랬죠? 자본금 금액이 액면가로 500만원. 차변에 감자 차익 130. 나머지는 차변에 감자 차손이라고 했어요. 감자 차손이 120. 대변에 보통예금 750만원. 자, 6월 3일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거 잘 보세요. 6월 3일날 메인 매출 전표. 일단 과세
과세형이 16번의 수출이라고 그랬어요. 제품이고요. 자, 이 문제에서는 환가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환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전체 금액이 3만 달러죠. 그쵸? 3만 달러 곱하기 1,100원에서 3,3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거래처는 자 사이온사가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직수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수출 신고는 없어요. 분계는 3번의 혼합이에요. 대변의 제품 매출, 대변의 외환 차익, 대변의 외환 차익이 30만 원, 차변의 선수금 360만 원, 나머지는 예상 매출금이라고 했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잠깐만 지금 화면만 보세요. 여기 3,300만 원 입력했잖아, 그치? 여기 3,300만 원 입력했으니까 부가가치 6월 달이니까 일기 확정 조건만 보세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 안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3,300만 원이 뜨는 거야. 이게 과세 표준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니겠죠? 9번 여기 내려갔을 거 아니겠죠? 네. 자 그런데 자 지금은 이렇게 갔어요. 근데 만약에 환가를 했다라고 나오면 이거 두 개 환가율의 환율 그쵸? 과세 표준이 된다라고 그랬죠? 두 개 두에서 분계는 똑같아요. 여기 입력하는 게 3,330만 원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330만 원. 그리고 밑에 분계는 똑같이 제품 매출 3,300 외환 차익, 선수금, 외상 매출금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요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공급가액란에.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 한번 가볼게요. 부가세 신고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 안이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3,330이 과세 표준으로 갔죠, 그쵸? 요게 이거 다 돼준 걸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을 했을 때 우리 이거 다시 3,300으로 붙일게요.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을 했을 때 여기에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을 했을 때 요 환율이 그죠? 선적일과 환가의 좀 빠른 날 환율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금액하고 여기 원화 금액하고 부가세 신고서 있는 금액하고 다 일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과세 표준이다라는 그런 뜻이었었던 거야.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막 분계 때문에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맞고 틀리고가 나와요. 3,300. 뭐 빠졌지? 대변에 얘가 2,970이었죠? 2,970만 원. 대변의 외환 차익 30만 원. 네, 이렇게 붙였습니다. 요거 이해 가시죠? 여기서는 환가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전체가 선적이라 환율이 과세 표준이 된 겁니다. 12월 31일 51번의 과세라고 그랬어요. 51번의 과세라고 했고요. 화물차, 임차, 공급가액란에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자, 거래처는 메리렌트카예요. 거래처 메리렌트, 전자마차, 분계는 3번의 혼합, 차분해. 영업부서예요. 영업부서니까 800번대 임차료가 되는 겁니다. 영업부서니까 800번대 임차료. 때문에 미지입금이 220만 원. 이렇게 점입력하시면 되죠. 자,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요구사항에 따라서 부가세 신고서 및 부석서류를 작성을 해라. 1번. 다음은 2022년 일기 예정이면 1월부터 3월이죠. 매입거래 내역이나 매입공제 대상만을 매입 매출전표 분계 포함해서 입력하라고 나와 있어요. 취득한 매출전표 수령명세에서 값 작성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거 봤더니 비고란을 보시면 되죠. 대표이사 가사용품 구입한 거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일반 전표고요. 가시입금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부 화물차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죠. 세 번째, 영업부 직원 선물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계를 먼저 불러드릴 테니까 문제집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3월 26일 날짜 거. 3월 26일 날짜 차변의 차량 유지비. 여러분 93,500원이면 85,000원인가요? 공급가액이 85,000원. 차변의 차량 유지비 85,000원. 부가세액금 8,500원. 때문에 현금이 93,500원.
때문에 현금이 93,500원. 61번의 현금과세입니다. 61번의 현금과세. 자, 다시 한번. 차변의 차량 유지비, 화물차 수리하는 거니까 차변의 차량 유지비 부가세금 때문에 현금 61번의 현금과세고요. 두 번째는 자, 영업부 직원 생일선물 사온 거 57번의 카드과세죠. 57번의 카드과세, 차변의 복리후생비 21만원, 부가세금이 21,000원, 대변에는 카드결제 했으니까는 미지급금이 23만 1,000원입니다. 미지급금이 23만 1,000원. 매입처는 모두 일반과세자이다. 그 문장이 왜 나왔을까요? 메모 한번 해보세요. 4,800만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입력하지 않는다. 4,800만원에 미달하는 4,800만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일반전표라고. 일반전표.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입력하지 않는다.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입력하지 않는다. 다 모두 일반과세자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메인 매출점 갑니다. 메인 매출점표 3월 26일 날짜죠. 메인 매출점표 3월 26일 날짜 61번의 현금과세예요. 61번의 현금과세 소모부품 교체 공급 가입날에 93,500원 부가세 포함해서 93,500원 입력하면 85,000원, 8,500원 갈라집니다. 거래처는 자동차, 반려자동차 분계는 1번의 현금이죠. 3번의 혼합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3번의 혼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생산보니까 500번대죠. 500번대 차량 유지비로 바꿔주시면 돼요. 500번대 차량 유지비로 저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월 27일 날짜예요. 3월 27일 57번의 카드과세예요. 57번의 카드과세 직원 생일 선물 공급가입만에 23만 1,000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래처는 백화점이네요. 거래처는 백화점. 신용카드사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신용카드사 반드시 FP번호 넣어서 다운카드 법인 다운카드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분계는 카드 결제했죠. 카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이 뜰 거예요. 빨간색 안 뜨면 틀리는 거예요. 미지입금에 빨간색으로 다운카드가 뜨시면 되는 겁니다.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대 복리후생비죠.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대 복리후생비 이렇게 전표 포함해서 분계 입력했죠. 엔터 하고 빠져나오시면 돼요. 빠져나와서 부가가치 찍고 자, 부가가치 찍었으면 다섯 번째 신용카드 매출점표 수령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볼까요? 신용카드 매출점표 수령명세서 들어가셔서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확인하고 가자고요. 여기 봐요. 반려자동차는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금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파라백화점은 법인카드였죠. 법인카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용이 아니라 사업으로 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사업용 카드에서 자동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자, 이 문제는 신용카드 매출점표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는 문제니까 여기까지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빠져나올 때 당연히 저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빠져나올 때 당연히 저장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실래요? 이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당사는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10월 25일에 했는데 수정 신고를 10월 31일에 하고자 한다. 아, 들었다는 얘기죠, 그쵸? 여러분 예정 때 누락해서 확정 때 신고하는 게 아니야, 그치? 얘는 예정 때 누락된 걸 잘못된 걸 수정 신고하는 거죠. 수정 신고하면 이렇게 들어가라고 그랬어. 지금 1기 예정, 2기 예정이잖아, 그쵸? 2기 예정이면 7월부터 9월 30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기 신고가 아니라 이거 정기 신고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수정 신고. 수정 신고 1차분. 그죠? 수정 신고 1차분으로 들어가면 잠깐만 봐요. 이렇게 네모나게 화면이 나왔을 때 반을 딱 잘라서 좌측이 무슨 신고라고 그랬어요? 정기 신고. 우측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정 신고. 우측이 수정 신고라고 그랬던 거 기억나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반영을 해주시고 가산세는 첫 번째가 자 일반 과소신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납부지연 세 번째가 영세율 관련된 가산세가 있다고 했어요. 영세율 관련된 가산세가 있습니다. 일반 과소신고 불성시 가산세는 미납부세 곱하기 미납부세 여기에 입력된 거 그죠? 여기 입력된 거 미납부세 곱하기 일반 과소니까 몇 퍼센트? 10% 곱하기 지금 몇 개월 이내 수정신고를 하는 거죠? 예, 지금 10월 25일 거 10월 31일이니까 10월 25일 거를 10월 31일이니까 1개월도 안 돼서 수정신고하는 거죠? 그러면 90% 감면이니까 곱하기 몇 프로? 10%. 1개월 이내면 다시 몇 개월 이내면 1개월 이내면 90% 감면이에요. 90% 감면이니까 10%만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납부지연은 자 똑같이 미납부세 곱하기예요. 미납부세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만분의 2.2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영세율은 공급가액 곱하기 0.5% 곱하기 똑같아요. 10%. 네. 한번 봅시다. 7월 10날 거기 봤더니 수정신고 관련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 불성시에 가산세 미납일수는 6일로 적용한다. 일반 과소니까 10%고요. 미납일수 6일로 적용하래요. 전필료는 생략하고 수정신고 1차분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수정신고서를 작성을 해라. 첫 번째 거 7월 10날 매출 1억 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나와있죠. 그쵸? 몇 번에다 가산하면 되는 거죠? 1번에 플러스를 해주시면 되죠. 두 번째는요. 원재료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한 거는 원재료니까 몇 번에 플러스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10번에 플러스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트럭을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죠. 그쵸? 고정자산 매입이니까 몇 번에? 11번에 플러스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됐죠? 1번에 플러스 이따가 하세요. 1번에 플러스, 10번에 플러스, 11번에 플러스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이 여기 봐요. 1번이 매출세액이고 10번, 11번이 매입세액이지. 그래 안 그래? 맞죠? 그쵸? 1번에 매출세액이 얼마 있어요? 1번에 매출세액이 얼마 있어요? 1000만원. 1억원에 10%면 1000만원이지 그치? 매입세액은 여러분 10번, 11번이 매입세액이라고 그랬죠? 그쵸? 10번이 400이고 11번이 300이니까 700이지. 미납부세액은 얼마 나옵니까? 300만원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300만원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래서 3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3만원. 자, 두 번째 얘는요. 얘는 300만원 곱하기 미납일수 매출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6일 곱하기 만분의 2.2 얼마 나올까 그러면? 3,960원. 3,960원. 영세율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세율은 없어요. 자, 결산까지 일단은 먼저 볼게요. 조금 이따 입력하시고 결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결산 1번 12월 31일 날짜 1월 1일에 5년 만기 사채를 다음과 같이 발행하였다.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생각하고 액면이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채 발행에 대한 이자 비용에 대한 필기 처리를 해라. 액면가액이 100만원 나와 있고요. 액면가액이 100만원 나와 있고 밑에 봤더니 액면이자율이 10% 나와 있죠. 10%. 그러면 액면이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가 대변에 현금이 되는 거예요. 100만원에 10%면 10만원. 액면이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했으니까 액면가액 100만원 곱하기 액면이자율 10%에서 1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여러분 액면가액이 100만원인데 발행가액이 92만 8천이니까 사채 할인 발행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당해년도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익 상각비에 15,000원이죠. 그쵸? 얘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대변에 갑니다.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대면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5,000원. 차변에 이자 비용이 얼마가 되느냐면 11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11만 5천 원. 액면가액보다 발행가액이 작으니까 무슨 발행이 된다고요? 할인 발행.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 15,000원이다라는 얘기죠.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5,000원, 차변에는 이자 비용이 15,000원입니다. 만약에 잠깐만요. 이렇게 나왔으면 사채 액면가액이 100만 원인데 사채 발행가액이 10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105만 원. 그러면은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대변에 현금으로 주는 돈 나머지 자료는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나머지 자료는 다 똑같은데 요거만 다른 거예요. 그러면 발행가액이 더 크면 할증 발행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분계가 돼요. 현금 10만 원이고요. 차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15,000원, 나머지 85,000원이 이자 비용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85,000원이 이자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요 발행가액을 보고서 분계를 결정을 하는 거야. 지금 그 시험 문제는 할인 발행했지. 할인 발행했을 때 이자 비용 분계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할인 발행했을 때 이자 비용은. 근데 할증 발행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할증 발행했다는 얘기예요. 할증 발행했을 때 이자 비용 분계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두 개를 다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조금 이따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자산부채에 대해서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 봐요. 네, 여기다 적어줄게요.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만 환산을 하는 거예요.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만 환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예금, 대여금과 차입금, 예금, 대여금과 차입금, 미수금과 미지급금,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 이걸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라고 해요. 나머지를 비화폐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거 여기 봐요. 예금, 대여금과 차입금, 미수금과 미지급금, 외상 매출, 외상 매입금은 다 돈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거죠. 얘네만 환산하는 거야. 얘네만 환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뭐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선급금과 외상 매입금이 나와 있지. 선급금은 분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선급금은 분개하는 거 아니라고요. 뭐만 분개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외상 매입금만 분개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치? 이거 우리 세무조정할 때도 필요한 거예요. 꼭 암기하셔야 돼요. 세무조정에도 외화평가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예금, 대여금과 차입금, 미수금, 미지급금, 외상 매출, 외상 매입금만 환산합니다. 선급금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외상 매입금이 자, 여러분들 발생 당시 환율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발생 당시 환율이 1,080원. 발생 당시 환율이 1,080원인데 기말의 환율이 1,150원이고 얼마 늘어났죠? 70원만큼 늘어났죠? 맞아요? 70원 곱하기 15,000달러. 70원 곱하기 15,000달러. 105만 원 늘어났네. 맞아요? 외상 매입금 갚을 돈이 늘어났으니까 손실이 되겠지? 그래서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105만 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대변에 외상 매입금 금액은 105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상 매입금 거래처 들어가야 되고요. 외상 매입금에 거래처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율이 늘어났으니까 손실이에요.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대변에 외상 매입금. 자, 3번 문제를 보시면은 기말에 재고자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파손이나 도난 등으로 인한 원재료 감소액이 700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60%가 원가성이 없대요. 여러분, 원가성이
있다 없다라는 말. 늘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은 원가성이 있다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반복적이지 않은 게 원가성이 없는 거예요. 원가성이 없는 것만 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60%예요. 얼마에? 700만 원에 60%면 420만 원. 재고자산 감모 손실 420만 원. 대변에는 뭐지요? 원재료 420만 원. 적유 8번 들어가야 되겠죠? 원재료에 적유 8번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원재료에 적유 8번. 자, 이거 먼저 잠깐만 정리해 주실래요? 지우고서 4번 분개해 드릴게요. 자, 4번에 다음은 회사의 실제 단기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작성 서식의 일부이다. 다음 자를 참고해서 법인세 등에 대한 피계처리를 해라. 각 3년도 소득 금액이 3억 4,420만 원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2월 계수분 빼주시고 비과세 소득 공제 빼주시면 과세 표준 나오죠, 그렇죠? 밑에 세율을 봤더니 과세 표준 2억까지는 10%, 2억 초과는 20% 나와 있고요. 지방소득세율 나와 있습니다. 위 모든 자료는 법인세법상 적절하게 산출된 금액이고 법인세 중간연합세액은 기한 내 납부해서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과세 표준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억 2,220만 원. 그럼 블랙 중 3억 2,220만 원 중 2억까지가 10%예요. 2억 곱하기 10% 2,000. 그죠? 2억 곱하기 10%는 2,000. 2억 초과된 거. 여기에서 2억 빼주면 얼마죠? 1억 2,200. 20%예요. 얼마 나올까 그러면? 2,444만 원. 두 개 더해주시면 얼마죠? 4,444만 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몇 퍼센트? 10%. 얼마 들어가죠? 4,444. 더해주시면은 충결정세액이 4,888만 4,000원. 차변에 법인세 등이 4,888만 4,000원. 대변에 미리 납부한 거 선납세금 얼마 있다고 나와 있어요? 2,250만 원. 나머지는 미지급세금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빼볼래요? 미지급세금이 얼마 나올까? 2,638만 4,000원. 네,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쵸? 자, 과세 표준 3억 원 중에서 2억까지는 10%, 2,000. 나머지 2억 초과된 거 1억 2,220만 원에 20%. 그게 뒤에서 4,444만 원 나왔죠? 여기 10%가 지방소득세예요. 4,888만 4,000원이 차반에 법인세 등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선납세금, 미지급세금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돼요. 자, 결사 문제까지 같이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이기 예정이에요. 7월부터 9월까지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정기 신고가 아니라 수정 신고라고 그랬고요. 1차. 그러면은 자, 좌측에 정기 신고는 안 지키죠. 네, 우측에 수정 신고만. 1번에다가 얼마 더해주면 되죠? 1억 더해주시면 6억이 됩니다. 그죠? 6억. 10번에다 더해주라고 그랬죠? 10번에 얼마 더해줘요? 4천만 원. 그러면 3억 4천. 여기는 3,400. 수동으로 이렇게 더해줘야 돼요. 얘는 세율이 100분의 10이라고 돼 있으니까 자동으로 가지만 매입은 100분의 10이 없죠. 수동으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11번에 3,30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1번, 10번, 11번에 표현 적적 있죠? 가산세 내려갑니다. 가산세 탭. 가산세도 좌측이 있고 우측이 있어요. 우측에 다는 거예요. 1번 가주신 거 여기 있네요. 1번 가주신 거 300만 원에 얼마라고 그랬죠? 3만